휴가를 맞아서 어디로 갈 건지를 have you decided 결정했니? 라는 말인데 이걸 모범답안 보면 뭐가 딱 있느냐 하면은 yet is yet. Have you decided where to go yet? 있죠. 자, 이 yet이라는 녀석의 usage, 용법을 상당히 저희를 짜증나게 만듭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저를. 자, yet이 부정문에서 쓰일 땐 쉬워요. 무슨 말이냐 하면 I haven't made a decision yet. 보통 이렇게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말이 일치하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 맞죠? 그러면 부정문에서 yes은 아직 뭐 하지 못했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현재 완료 의문문에서 걔들이 yes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세 가지 예문 보여드릴게요. Have you booked? 예약했니? Your ticket 하고 문장을 끝내면 될 텐데 꼭 yes를 붙이거든요. 두 번째,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Homework yet 이렇게. 세 번째, Have you gotten your tickets yet?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하고 거의 맥락은. 자, 그러면 이런 현재 완료 의문문에서 문장 마지막 yes는 어떤 기능을 하냐? 우선 해석을 해보면 그냥 yes는 해석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냥 너 티켓 예약했니? 이런 말이죠. 두 번째도 너 숙제 다 했니? 맞죠? 티켓 받았니? 맞죠? 그런데 yes를 왜 자꾸 붙이느냐? 강조의 느낌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한국말로 이때 현재 완료에서 yes은 문장 마지막에 현재 완료 의문문에서 yes은 이제는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야 아직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했니?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느낌 조금 오세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의역을 해보면 아직 안 한 거니 이런 느낌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의문문에서 yes은 긍정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 해석이 아직 티켓 그거 예약 안 한 거야? 이런 느낌을 준다. Have you booked your ticket yet? 이라는 게. 느낌 오시나요? 혹은 조금 직역을 하면 이제는 한 거니? 이제는 숙제 다 한 거야? 이럴 때는 한국말도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이렇게 yes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문에서는 쉽단 말이에요. 왜? 아직 하고 우리말하고 일치하니까. I haven't done something yet.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likely하고 probably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고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Where is Joe? 하니까 he had an appointment in the meeting, in the morning. So it's likely he will be a bit late. 자, 무슨 뜻일까요? 자,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데 조 지금 어딨어? 하니까 조가 아침에 약속 회의 같은 뭐 그런 약속이 있어서 it's likely 아마도 조금 늦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it's likely는 확률이 꽤 높습니다. 어, 제법 확률이 높은 거 거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likely 써야 돼. 거의 그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probably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 자, 똑같은 맥락으로 Where is Joe?라고 그래요. 하니까 he's usually late. So he will probably be late today. 그럼 뭐죠? 아유, 저 뭐 자주 늦잖아요. 오늘도 몰라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어쩌면 늦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robably는 객관성이 떨어지고 like는 근거가 확실할 때 like를 써야 돼요. 따라서 한국말로는 아마도 이럴 거다라고 똑같이 해석하더라도 그 뉘앙스는 likely는 거의 그럴 것 같다는 말이고 probably는 대충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늦겠죠,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어감이 확실히 다름을 좀 느끼시겠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probably는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likely는 대충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문가적인 입장이라든지 증거가 확실할 때 올여름은 super hot. It is likely that this summer is gonna be super hot. 이러면 거의 전문가 같이 들려요. 여러 가지를 증거를 봤을 때니까 likely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ikely를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외우거든요. be likely to 부정사 혹은 that 혹은 be 뭐 likely 다음에 다시 동사 원형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be likely to라고 쓰일 때 likely는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이게 형용사예요. expected to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expected. 그런데 likely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they are likely doing something 아니면 more likely 뭐뭐뭐 동사가 나올 때 이때는 부사예요. 뜻은 비슷해요. 하지만 품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느낌 오시죠?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for the holiday 이런 말을 for를 쓰는 걸까요? 왜요? 자, 이때 for는 뭐를 맞아서 이런 말입니다. 느낌 좀 오십니까? 연휴를 맞아서 어디를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맞아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What is your plan? What's your plan for the holiday?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번 연휴 기간에 대한 너의 계획은 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휴에 대한 계획이니까 What is your plan for the holiday?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연휴를 맞아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어디를 간다 할 때도 for Christmas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당일날 너 크리스마스 당일날 뭐 했니? 이러면은 for 하면 안 돼요. on Christmas나 on Christmas Day라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특정 하루만을 가리켜서 그날을 콕 집어서 크리스마스 날 하면 오늘 써야 되고요. for 추석 할리데이라고 하면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서 혹은 추석 연휴 때 뭐 할 거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추석 당일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앞뒤 4, 5일이 다 포함되는 게 for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느낌 오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춘절을 맞아서 이러면 for 춘절이라는 얘기예요. 느낌 오시죠? 근데 충절 당일은 on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 쓰고 over the holiday, over the weekend 이런 말 자꾸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너 주말에 뭐 했니? 이럴 때 What did you do over the weekend? What did you do over the holiday? 이때 over는 원래 첫 번째,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원래 물리적 공간의 over예요. 그러면 A 지점과 B에 걸쳐 있는 게 over입니다. 혹은 A에서 B로 넘어가는 게 over라고요. 따라서 시간이 여러분 오버라고 하는 것은 걸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할러데이가 4, 5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에 걸쳐 있으니까 over the holiday, over the weekend에서 주말은 토, 일, 양일에 걸쳐니까 오버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럴 때는 이제 over를 쓰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I visited my parents during 추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during을 쓰는 것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I stayed at home watching Netflix. 그 다음에 over the holiday.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I visited my parents during 추석이라는 것은 추석 기간 동안 부모님 찾아뵀다는 얘기인데 추석 기간에 걸쳐라든지 내내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 추석 기간 4, 5일 동안 하루는 뭐 했고 하루는 뭐 했다. 그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 중에 하나만 얘기할 때는 during을 쓴다는 얘기예요. 느낌 오시죠? 예를 들어서 I visited my parents on the first day and did something else on the second day during 추석. 이러면 추석 기간 동안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고 5번은 전체 기간에 걸쳐서 이 행위를 하나만 주로 했을 때 많이 써요. 즉 I stayed at home watching Netflix over the 야, 뭐 했긴 뭐였어? 재미없었잖아. 이번 연휴 내내 그냥 넷플릭스만 보고 집에 있었다니까. 이런 걸쳐기 때문에 첫 번째 날부터 5일째까지 걸쳐니까 이런 오버가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죠? 그죠? 하지만 조금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람 직업이 좋은 건 아는데 그런 남자는 나는 별로야. 이것은 이제 그분이 직업 뭐 나름 괜찮은 거 내가 알지. 하지만 뭔가 내 스타일은 아니야.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직업이 좋다 할 때 이제 직업이 진짜 좋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여기 저의 의도는 뭐 직업은 나쁘지 않지. 이런 느낌을 저는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바꿔 봅시다. 나쁘지 않지. 그러면은 he has a decent job이라고 그래요. decent. 이 decent라는 것은 엄청나게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만하면 뭐 준수하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decent는 정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 My boyfriend doesn't have any decent clothes. 이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 남자친구는 입을 만한 옷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고급스럽고 비싼 옷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름 괜찮은 옷, 그다음에 나름 입을 만한 옷 이것을 decent clothes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애플 전화기 휴대폰이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지. 그래서 of course 삼성 and Apple phones have great cameras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다음 문장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But Xiaomi ones are still decent. 이런 무슨 뜻일까요? 샤오미 전화기도 나름 쓸만해라는 뜻입니다. 느낌 오시죠? 디센트의 느낌이 뭐라고요?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이만하면 괜찮다 느낌이죠. 철수는 영어 문장을 뭐 네이티브스러운 건 바라지도 않고 나름 들어줄 만한 나름 나쁘지 않은 문장 하나조차도 못 만들어. 걔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 돼. 철수 cannot even make a decent sentence in English. decent는 따라서 엄청나게 좋다라는 뜻은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decent의 활용폭은 넓다. 이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회화책이나 인강에서는 결국에는 대표 표현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어의 섬세한 뉘앙스 이런 것도 꾸준하게 한번 공부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문형의 확장성 그리고 표현의 확장성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스피킹이 한결 수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How is the project coming along도 원어민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때 come along이 누구를 따라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진행되다라고 할 때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How is the project go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성적인 의미에서의 프로젝트가 잘 되어 가나요? 라는 의미, 뉘앙스, 어감을 줍니다. 하지만 How's the project coming along은 뭔가 프로젝트가 어려움이 있거나 요즘 프로그레스, 진행 상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거를 좀 눈치채고 요즘 힘들다고 하던데 어떻게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미국 제프에서 이메일이 와서 How's something coming along이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런 어감이 묻어 있어요. 왜 그러냐? come along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굴 따라가는 건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공기라는 게 있어요. 공사의 진도표. 근데 그거를 스케줄에 맞게 이렇게 따라가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밀리거든요. behind schedule. 그러니까 이렇게 come along이라는 표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밀리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I can't wait to와 I'm anxious to 이거의 어감 차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I can't wait to be a mom 이거랑 versus I'm anxious to be a mom은 어떤 어감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는 오직 excited 들뜨게만 들립니다. 진짜 그냥 좋은 기분만 들린다는 얘기예요. 와, 빨리 엄마가 되고 싶어. 나 진짜 엄마가 되고 싶다고 그냥 excited하게 들려요. 하지만 밑에는 excited와 함께 약간의 concern, 걱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anxious를 몹시 뭐뭐 하고 싶은 말고도 초조해하는, 불안해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좀 어감이 달라요. I'm anxious to be a mom 하면은 엄마가 되고 싶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이런 느낌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소개팅 상황에서 소개팅 하기 전인데 그 여성분을 어서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물론 I can't wait to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약간 여러분 소개팅이나 이런 것을 앞두면은 사람이 기대 반 걱정 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I'm anxious to를 써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I'm really anxious to meet her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그 어감 I can't wait to와 살짝 slightly different 조금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니까 어서 집에 가서 선물을 개봉하고 싶다. 어떤 남성에게 멋진 선물을 생일 선물을 받은 여성이 있는데요. 아직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개봉하고 싶은데 기대도 되지만 어떤 선물일지에 따라서 실망도 할 수 있는 거고 너무 기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I can't wait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죠? 바로 이거죠. I'm anxious to get home to open my presents. 느낌 오시나? I'm anxious to.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말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로는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친구 간의 대화인데 한 명이 제주도에 와 있고요. 선물 사갈까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제철이니까 엄청 쌀 거야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귤을 주어로 잡아야 되죠. they. 그다음에 super cheap이 보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since they are in season 하면은 out of season이 제철이 아닌 거니까 in season이 제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엄청 쌀 걸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표현을 쓰면 될까? 특이한 표현을 써볼게요. They should be super cheap 이렇게 표현. 왜 should be가 될까요, 여러분? 이때 should는 예상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이 좀 있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잘 보세요.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도 있지만 뭐뭐일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표현할 때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밑에서 지금 동료들이 야, 너 빨리 밥 먹으러 내려와.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나 요것만 마무리하고 갈게. 오래 안 걸릴 것 같거든. 이럴 때 that shouldn't take long이나 this shouldn't take long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 should는 안 걸려야 된다가 아니고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거든이라고 해서 판단 근거가 있는 예상을 할 때 should를 많이 씁니다, 원어민들이. 그래서 이때도 근거가 있는 예상이죠. 왜? 제철이니까 엄청 싸니까 yeah, they should be super cheap since they are in season이라고 하는 거죠.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다라는 말이고요. Something is pretty good.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뉘앙스로 여러분 귀에 들리나요? 뭐 꽤 괜찮지만 but blah blah. 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pretty를 쓰면은 원어민들이 뒤에 but 뭐뭐뭐라고 해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정보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Something's pretty good, but 이런 식으로. 왜? pretty는 정말 엄청나게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pretty가 나오면 그 삼겹살 가게는 이 아주라는 말은 사실 좀 바꿔야 됩니다. 제법으로 바꿔야 돼요. 제법 꽤 맛있지만 꽤 비싸다. 이게 한국말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삼겹살 가게는 그래도 뭐 나름 맛있지만은 가격이 꽤나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프리를 하고 나서 맛있지만 근데 좀 비싼 게 흠이야. 이럴 때 프리티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한국말을 아주를 바꾸세요. 그 삼겹살 가게는 뭐 제법 맛있긴 하지. 근데 상당히 비싸. 이렇게 상당히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앞에는 pretty good, 뒤에는 quite expensive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the pork belly place is pretty good, but it's quite expensive라고 해서 pretty good은 정말 좋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나쁘지 않아, 꽤 괜찮아. 그렇지만 너무 비싼 게 흠이야라고 아쉬움을 표현할 때 많이 쓴다.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니까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How do you feel about과 What do you think of는 어떻게 다를까? 이 말입니다. 그동안 학습자들을 쭉 지켜보면은 정확하고 매우 섬세하게 학습을 못한 채 대충 뜻을 알고 계속 학습을 이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렴풋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들을 때는 대충 이해하지만 내 입에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표현은 계속 제한적이고요. 자, 그것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보는데 How do you feel about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How do you feel about이건 What do you think of나 about이건 한국말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만 영어로는 첫 번째 옵션인 How do you feel about은 뭔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끼세요라는 feeling 중심의 표현이에요. 반면에 What do you think of는 논리적 판단에 의거한 겁니다. 논리적 판단, 즉 thought 중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결혼을 못해서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뭐 이성을 만나게 되기 힘든 나이가 된 분에게 친구라든지 친척이 조언한답시고 결혼 중매사에 한번 가입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응? 이럴 때는 How do you feel about이 좀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논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뭔가 feeling이 베이스가 된 것이잖아요. 따라서 그때는 How do you feel about이라고 그래요. 느낌 오세요, 여러분? 자, 그 반면에 뭐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은 How do you feel about이 아니죠. 그때는 What do you think of something 맞죠? 그것은 논리적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음, 자기 자녀가 신호 위반을 한 차량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부상을 좀 입었다고 칠게요. 지금은 다 회복을 했지만 그런 분에게 이런 교통 법규를 강화하는 거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는 저는 How do you feel about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자기 개인적인 일을 겪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How do you feel about은 감정에 기반한 What do you think of는 논리적 판단. 이걸 확실히 구분 지으면 오면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How do you feel about 하면은 어떻게 느끼니? 대충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네. 이렇게 좀 등한시하고 어려운 표현이라든지 좀 이렇게 그 시선 끌기용 표현에 너무 눈이 가는 학습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 학습을 좀 해야 되겠는데 원래 turn around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게 영어 동사에는 자동사라고 하는 게 있고 타동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turned around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고 turn something around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항상 거의 모든 영어의 동사는 자타동사로 다 쓰인다고 보면 돼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그렇다면은 turn around를 가장 미국 어린이 입장에서 아주 직관적 문장 이걸 한번 먼저 보면 I turned around because it sounded like someone was following me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뭐죠? 누군가 나를 자꾸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뒤로 돌아봤다. 뒤로 돌았다 하는 게 봤다는 아니고요. 뒤로 돌았다가 뭐죠? I turned arou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리트럴한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확장적 의미를 띠면서 확장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 의미를 띈다는 얘기죠. 비유적 의미를 띠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청소년이 되면서 이걸 다양하게 쓰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하다 아니면 태세를 바꾸다 이런 것들 상황을 바꾸다 반전시키다 할 때 이제 성인이 되면 이걸 쓰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스포츠에서 They were losing in the first half. 전반전을 first half라고 그러죠. 그래서 they were losing in the first half. 전반전에 지고 있었다. But they really turned it around. 그 다음에 in the second half겠죠. second half. 자, 그러면 후반전에는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서 반전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전골을 넣고 이래서 분위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의 방향을 트는 거, turned around처럼 시츄에이션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 트는 거니까 완전히 상황을 바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안 좋았던 한 주를 반전시키는 것도 turn a bad week around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또 뭐 우리가 신문 같은 거 읽다 보면은 turn around the economy 이런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기자분들이. 그러면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것을 그 국면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다 할 때 turn it around, turn around the economy라고 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